조봉암 피고인을 사형! 간첩죄를 갖다가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고,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구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겁니다. 뭐 상부라 그래봤자 검찰총장, 대검의 정보부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는 사건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대충 기본적인 뭐 방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형량까지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1958년 7월 2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출처를 몰랐다고 해도 결국엔 북한에서 준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유영진 부자이나 백여 판사다와 같이 조봉암이를 이건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간첩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간첩으로 보이지 않는 걸. 2달 뒤에 열린 검찰의 항소심 상황은 조봉암과 진보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흘러갔다. (1심에서) 북한의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양이섭이 1심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원심까지는 허위자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검사에게 허위자백을 유지한 것은 조인구 검사가 피고인이 특무대 자백을 유지하면 곧 석방시켜줄 듯 암시를 주므로 그런 것이고, 원심에서 그런 자백을 한 것은 그런 자백을 유지해야만 본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줄로 믿고 그런 것입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피고들은 물론 재판을 지켜본 가족들 역시 이제야말로 무죄가 입증되리라 믿었다. 우리들은 그래도 뭐 희망이 있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2심 딱 되고 나니까 이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명산이의 그 자백 번복을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 했더라면 그걸 계속 추궁을 하고 세세히 물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갔어요.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과 증거물, 현장 검증도 대부분 거부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1959년 2월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심이 열렸다. 그러나 신라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에게는 결국 사형이 언도됐다. 그리고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재헌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오르며 한국 정치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했던 죽산 조봉암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향년 61세였다. 장례 모시는 그날도 얼마나 더운 날이에요. 7월 31일은 무섭게 더운 날이에요. 근데 그냥 모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무슨 개가 죽어도 그렇게 참아 못해.
그리고 우리 당해봤어. 우리 뒤에서 가족만 그 추록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대강 묻고 그냥 나온 거야. 빨리빨리 가라고 그래서. 뭐 눈물도 안 나. 기가 차서. 그런데 벼락도 안 치고. 여름에 왜 벼락이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벼락도 안 치고. 그래서 하늘도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험하게 죽는데 어쨌든 벼락도 안 치냐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재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천광역시의 해다리 헌책방 거리. 조봉암의 저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한 서점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암은 생전에 많은 책을 썼지만 그가 사형된 후 대부분 절판돼 원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네. 이곳에 소장돼 있는 우리의 당면과업은 1954년 조봉암이 집필한 책이다. 서점 주인 곽현숙 씨는 지난 1월 조봉암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이 책을 꺼내 작은 전시실을 꾸몄다. 신문에서 무죄 판결, 선생님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너무 반가워갖고 사실은 이제 소장하고 있던 책을 찾아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전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좀 드러내진 이 사실을 봤으면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간첩죄로 사형된 조봉암. 그런데 이 책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공산투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부제. 우리의 당면과업은 진보 세력이 나아갈 길을 다루고 있다. 굳이 이런 부제를 붙일 이유가 없는 책이다. 1953년 8.15 8주년 기념사에서도 조봉암은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다. 이북의 괴뢰정권 김일성이는 최근 박근혜 일파를 또한 같은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해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욱 민주주의 이념에 철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스며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밖에도 조봉암은 각종 저술과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국회 도서관 마이크로폼 자료실. 조봉암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에 눈에 띄는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1933년 신의주에서 일어난 공산당 검거 기사였다. 당시 검거된 공산당원들 중에는 조봉암도 있었다. 1925년 조선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던 그는 상해를 거점으로 항일운동을 해왔고 해방 이후에도 좌익 계열에서 활동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고 1920년대, 30년대에는 대체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이 제3세계라든가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선택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반제국주의 사상과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또 그쪽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조봉암은 좌익이 주최한 시민대회에서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한다. 그것은 정치적 전향서나 다름없었다. 현재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 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으로서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 일제강점기에 그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전향을 하지 않았던 분이
해방 후에